자, 8번 문제입니다. 우리 요 문제에서는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좀 지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문으로 나오는데 그 지문에서 우리가 좀 암기해야 될 부분은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 우리가 OECD 기준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낮다, 가장 높다라는 거죠. 숫자적으로는 가장 낮지만 비율로 보면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이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도 우리가 60% 정도,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부분은 뭐 이게 특별한 원리가 아니고요, 이론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꼭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년기가 되면 아무래도 소득이 이제 줄겠죠. 은퇴를 하기 때문에 소득은 줄지만 우리 소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는 소비라는 것도 줄어들겠지만, 우리가 은퇴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소비는 많이 여전히 많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소득은 많이 줄고 소비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의 흐름보다 완만하게 변화하는 거죠. 지금 나타난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낮아지는 이런 부분이고, 소비는 상대적으로는 계속해서 높은 부분에서 계속 일정 정도로 유지되는, 그런 소비가 유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의 흐름보다 이게 가파르게 아니고 완만하게 변화하는 거죠. 소득은 가파르게 변화하는 거고 소비는 완만하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소득의 흐름과 소비 지출의 흐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다? 재무설계가 필요한 거다. 이 문제는 이렇게 지문으로도 주어지겠지만,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 재무설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이런 부분으로도 질문이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우리가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대수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표라든지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로 걷어들이는 보험료와 보험금은 수입과 지출은 똑같다.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수의 법칙에서는, 생명보험에서는, 대수의 원칙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성질이 아니라 동일한 성질을, 그리고 대수라고 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고 확률의 정확성이 정확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11번의 문제는요, 우리가 보험 계약에 우리가 보험 계약의 관계자라고 하는 거라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 관계자라는 게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보험 계약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보험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보험 수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험료를 걷어들이고 보험금을 주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험 계약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의 자격은 우리가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된다. 그리고 되지 않는 사람은 대리인을 통해서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고 1인이 아니라 2인 이상도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배당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배당이라는 게 어떻게 주어졌었냐면은 회사마다 이제 동일한 배당률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이제 보험 가격 자유화가 되면서 완전 자유화가 됐고요. 2002년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에 배당 재원을 적립한 회사에 한해서, 사전에 적립한, 그게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선적립한 회사에 대해서는 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어의 어떤 말장난처럼 보이긴 하는데, 선배당 후 적립이 아니라 선적립 후 배당입니다. 이 문제는 지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잘 지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3번 문제는요, 배당에 관한 문제인데요. 배당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배당을 미래에 대한 배당이기 때문에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은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불확실한 어떤 그런 배당으로 인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법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연금보험은 저축성에 해당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장래에 얼마나 배당이 나올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법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3개년도라고 하는 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고객으로부터 정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5개년도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장래의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고요. 그 규정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세법이 우리 연금보험하고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연금보험의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집인들의 혼란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내놓은 그런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불확실한 배당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설계사로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객에게 설명해야 된다. 그것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4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단체 보험이 아닌데 단체 보험으로 취급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체 보험으로 가입된 보험이 아니지만 동일한 단체에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이 보험료의 납입 주기 및 납입일을 단일로 하는 경우에는 단체로 취급할 수 있다. 단체 보험은 아니지만 단체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서 시험 문제에 이제 틀린 지문으로 자주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단체 보험은 아니지만 5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단체로 취급될 수 있다. 단체 보험으로 취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질문입니다. 보험 계약이 성립한 경우라도 이제 무효가 되는 케이스인데요. 여기 지금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지금 오류가 나와 있는 지문인데요. 우리 정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 이제 보험 계약을 할 때 피보험자가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경우, 쉽게 생각하면 피보험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놓고 그 피보험자가 어떻게 됐을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다면 분명히 이것은 사기성의 우려가 크고 어떻게 보면은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피보험자의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도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일종의 의사 판단이 좀 어려운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